안녕하세요. 주간보 OTV인데 요양원을 얘기하는 주간보 O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양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양원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저희 카페에 기사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요양원 야간 근무요. 예. 그게 이제 승소했죠? 승소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하고, 이제 뭐 종사자분들도 알아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뭐 대표자분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조금 하려고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요양시설하고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은 그 주간보호를 하는데, 뭐 그 노인어려복지시설이죠. 그 공동생활가정이나 뭐 요양원이나 뭐 단기보호는 제가 하지만은 단기보호까지 뭐 야간에 이제 하는 그 업종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Go. 일단은 이제 그 경향신문에 그 어제자 날짜로 이제 올라왔는 거죠. 내용이죠. 예.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시간. 예, 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도 이제 야간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야간에 이제, 있어 봤는데, 사실 그 요양사 선생님들이 조금씩 자긴 해요. 자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예전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과연 근무로 봐야 되나, 휴게 시간으로 봐야 되나. 그때 당시에 여기서 지금 한 2014년도, 15년대쯤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의문이 있고, 그 야간에 있어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 요양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요양사 선생님 계시죠. 요 장기 요양에 이 계신데, 밤에 뭐 이제 잠 안 자고 돌아다니시는 배회 어르신들 뭐 있고, 그리고 뭐 집에 가신다는 분, 뭐 아니면 잠 안 자고 일어나가 내려오려고 자꾸 하다 보면서 낙상하시거나 뭐 이런 일 돌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잠을 좀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야간에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어르신들 일할 때쯤에 뭐 요강하고 이런 거 요강 다 갈고, 그 이동변기 다 갈고, 뭐 기저귀 다 갈고, 아침에 뭐 조리원 있으신 센터도 기관도 있지만은 없는 기관에서 뭐 요양 선생님이 그 시간에 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밥도 먹이고, 어르신들 다 뭐 기저귀 다 갈고, 일단 조금 일하면은 뭐 세수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이래 보려고 그러면은 그 요양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건 맞고요. 일단은 맞고, 이거는 제가 볼 때도 근무 시간은 맞습니다. 야간에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관련해서는 일단 4시간 단 30분의 그 휴게 시간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냐 야간 근로냐, 그 부분에서 이제 소송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이제 4명이 이제 임금체불 소송을 걸었죠. 예. 대법원은 이제 연장 야간 수당 지급 확정. 예. 결론은 연장 야간 수당을 본다 이 말이죠. 예. 지급 확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판례가 이제 이겼죠. 결론적으로. 병실 근처 쪽잠, 수실 업무 수행, 쉬는 거라 볼 수 없어. 예. 휴게 시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휴게 시간 늘려 임금 동결 꼼수 여전, 수가 인력난 해결부터. 수가 인력난 해결부터. 이거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휴게 시간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한 2014년 15년 때 그때 일인데, 휴게 시간을 그러니까 근무를 사실상 이제 주 40시간 정도만 하면은 이 근무자 1인으로 이제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시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한 3일 간격으로, 여기도 지금 3일 간격으로 사실상 그 휴게 시간을 다 뺀다 하더라도 한 21시간은 근무해요. 결론적으로 21시간 근무하는데, 그러면은
주 40시간보다 더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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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다 보면은 더 많이 그 40시간 훨씬 초과하겠죠. 휴게 시간은 그 법정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4시간당 30분을 제외하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중간에 시간을 휴게 시간을 비워버려요. 신고할 때도 뭐 그래 하거나 아니면 신고는 그래 안 하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다른 원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사실 뭐 들어주지도 않고 뭐 전부 다 그래 하는데 뭐 어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래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때 시기에는 사실상 그런 게 이제 보편화적으로 돼 있었어요. 보편화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기도 한, 지금 오늘 이 상황부터는,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에 이겼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정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센터들은 모두 다 소송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대표자나 뭐 종사자나 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보낸 시간이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한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 나와있죠.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판례는. 판례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판례가 나오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요양보호사 그 종사자들의 손을 들어줄 상황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높다.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김지영 대법관, 요양보호사 홍모 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에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각각 1,400에서 1,7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요양원이 미지급한 연장 야간 근로수당과 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내용이니까 이거 뭐 얘기하면 좀 길어요. 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 2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예. 그 체불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주휴수당도 그렇고 체불했을 때는 나중에 가면 이제 뭐 돈을 좀 더 내야 돼요. 더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홍씨 등 2013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이 요양원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거죠. 근데 이 근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거기 상주했다가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쉬고 또 24시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3일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은 설사 이거를 법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근무자도 지쳐요, 사실. 그리고 근무자가 안 자고 24시간 동안 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근무가 아니다, 휴게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예전에도 얘기할 때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는데 그게 어떻게 근무 시간이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상 이제 근무 안 할 거면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 갈 일이 없죠. 근무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깨가지고 해야 되죠. 근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휴식 시간이라고 하기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편화 됐으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근데 대표자들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많이 했죠. 뭐 24시간 근무하고, 쉬고. 요 내용을 조금 잘 들어 놓으시고요. 제가 뒤에 가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요렇게 근무를 했다 그 당시에는. 또 그리고 이제 그 보편적으로 그런 그 시스템을 해도 별다른 그 사람들한테 뭐 비난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예. 요 부분은 다시 또 뒤에서 제가 자꾸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은 비상상에 대응하기 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 머물렀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 시청하는 눈을 붙이다가도 입원자들이 병실 쪽에서 소리가 나면 뭐 이상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요양원 내 직원 휴게실이 있긴 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됐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보통 이렇죠 시설들이. 보통 시설이 이래요 사실. 뭐 그냥 아주 큰 시설이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뭐 이런 그 요양사 선생님들이 그냥 거실에 중앙에 있다가 무슨 소리 나면 일 나가지고 또 가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는데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 휴게 시간으로 설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 이게 이제 문제되는 그 5시간입니다. 그 근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이제 왜냐면 근무라고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무라고 안 하고 휴게 시간이라고 여기 뭐 5시간 돼 있는데 뭐 6시간, 7시간 이래 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에 딱 맞게 그냥 월 기준 근무 시간만 넘어가면 되게끔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였죠.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하고 지나가자면은 왜 공단이나 고용부나 뭐 물론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예. 왜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면서 왜 이걸 모른 척 하고 있는 건지. 이 종사자분들께서 아예 이런 소송도 걸 필요도 없이 그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상 좀 공단이나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노동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들이 있는데 야간 근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저도 뻔히 알아요. 뻔히 하는데 나서서 뭔가를 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잘한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 관계부처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계도를 하고 미리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었는데 충분히 교육을 쓸데없는 교육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대표자는 종사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들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는 모르겠다 무슨 일 터지면 항상 그래 하죠. 근데 여기도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계 부처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대표자만 이 임금 지불한 걸 줘야 되죠. 그런 상황이죠. 예. 또 내려가겠습니다. 요 뒤에서 다 마무리 지어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불규칙적이긴 해도 죄송합니다. 불규칙적이긴 해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했고 원고들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 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 시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휴게 시간이라고 안 본다. 예. 이때 당시 이제 최저임금이죠 이게. 예. 홍씨 등은 월급으로 125만에서 133만원 가량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212시간의 연장 근로와 40시간의 야간 근로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매달 약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2배 정도의 약 2배 정도의 금액이 되죠. 예.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 계산을 쳤때 2014년도쯤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줘버리면은 뭐 물론 큰 시설도 그하지만은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판례에 보시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요 정도 나와요. 저걸 넘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냥 다른 시간을 또 합산하거나 뭐 저 때는 이제 연차도 별로 없었죠. 연차도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인데 연차 같은 거나 이제 내년에 또 5인 이상 시설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 돈은 또 올라가죠. 왜냐하면 연장 근로가 또 생기니까
휴일에 나가면은 휴일 근로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1.5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은 다 내년에는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죠. 일단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요 내용만으로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요것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뭐 단기보 같은 경우에도 단기보는 그래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 제 TV 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양보호사가 이제 상호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양원이나 이제 그 공동생활가정 이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야간에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운영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돈 받은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노동을 했고 그게 법에 맞다면은, 왜냐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니까 법에 맞게 해가지고 이걸 받은 건 제대로 된 자기들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건 그게 잘못했는 건 아니에요. 잘했는 거죠.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돈 받을 수 있는데 뭐 누가 과연 안 하겠습니까? 다 그냥 소송할 수 있으면 하고 돈 받을 수 있으면 하고 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저 운영을 저 정도의 돈이 나가는 거, 지금은 제가 요 조금 이따 뒤에 제가 이제 수입 지출 관련해서 임금하고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돈이 나가고도 과연 돈이 이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단하고 관계부처들은 왜 모른 척하고 있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걸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금액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지영 경기 비정규직센터 노무사는 지난해 12월 요양보호사의 공짜 노동 실태와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거나 대기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 수준을 사실상 동결하는 꼼수도 흔하다.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사실상 그 대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제가 봐도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됐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때 제가 이걸 한 7년 전에 말했어요. 그때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다 들어준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에도 제가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소송이라든가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임금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요번은 다르다는 게 말 그대로 판례가 남았다는 거, 소송에 이겼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꼼수를 쓰는 게 많았는데 이 꼼수를 이제 뭐 옛날에 저도 이게 나이가 좀 적어가지고 뭐 얘기 잘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그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종사자 여러분들한테 그 대표자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사회적 그 기운이 그렇다 하면은 거기 따라가거든요. 보통 내가 뭐 잘나서 뭐 또 다르게 하노 뭐 그렇게 할까 뭐 정의롭게 할까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화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관계부처에 하는 일은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관계부처는 지금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뭐 대표자가 그거 말 그대로 대표도 지가 알아보고 그 자기의 소신에 맞게 사실 저는 그냥 그만뒀어요. 사실 뭐 이게 가족들한테도 공생을 하지 마라 해놨고 이랬지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게 뭐 해결책은 아닌데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간보 뭐 공생 요양원 한다고 이제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왜냐면 방문 요양하다가 주간보호 하다가 결국엔 요양원 가시니까 그다음 뭐 요양병 가시든지 뭐 요양 가시든지 뭐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떠냐고. 주간보호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나는 하지 마라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야간에 위험한 것도 있어요. 위험한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여자 혼자 남겨뒀다는 그 나이가 좀 있는 요양보호사가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한 뭐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연로한 그런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뭐 40대도 젊으니까 상관없는데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그 9명의 사람들을 그 공동생활 과정을 예로 들게요. 예. 밤에 혼자서 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거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걸 정당화하려고 꼼수를 쓰는 건지 하여튼 꼼수를 썼다. 꼼수를 썼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있었죠. 그 대표자들은 뭐냐면 그때 알아보고 저가 알아서 그만뒀어야든가 아니면 이걸 뭐 어떤 식으로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뭘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 등이 근무한 요양원도 야간 휴게 시간을 2014년 4시간에서 2015년 5시간으로 늘렸지만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는 근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진짜 고생하시죠. 야간에 하는데. 제가 5시, 야간에 있으면은 제가 그 5시에 일하면은 5시에 그 요강 비우고 처음에 이제 공동생활 과정에서요. 예. 요강 다 비우고 그 물티슈 넣으면 이제 변기 막혀요. 변기 막히는데 물티슈는 안 넣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요강 다 비우고 이제 그 요양사 쌤이 뭐 저는 종사자로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요양사 쌤이 밥하면은 그 밥 들고 가가지고 이제 와상이신 분들 밥을 먹여요. 밥을 먹이는데 밥 먹이고 이제 청소 조금 하고 이러면은 한 5시에서 9시까지 가요 사실.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를 빨리 못 드시잖아요. 이게 떠먹이는 분들이 많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그 뭐 요강 비우고 이러면은 뭐 시간도 많이 이동식 변기 비우고 뭐 이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 가지고 사실상 뭐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지금 느낍니다. 그 느끼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왜 관계부처는 아무것도 이때까지 달라진 게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자한테만 제가 그 종사자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자들도 공단이 하락하면 한마디로 까락하면 까야 돼요. 근데 무슨 건의도 못하고 건의한다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이때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수가와 인력난이 있다. 이거 좋은 얘기 하네요. 예. 비현실적인 수가, 요양 수가와 인력난이 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제가 그 5시부터 9시까지 아침에 그래 한다는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기저귀를 제 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기저귀 한번 갈고 제대로 이제 어르신들 그 기저귀 이제 뭐 대변이라도 보시고 이러면은 이게 다 닦아내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렸는데 시간마다 이거 하는 걸 제가 진짜로 한번 FM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젊었거든요. 젊었는데도 이걸 해보니까 와 이거를 뭐 요령이야 제가 없다 하더라도 몸은 제가 더 빠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조리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리원도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밥을 하고 그 요양보호사 쌤이 밥을 하고 기저귀 다 갈고 밥 다 떠먹이고 요강 이동식 변기 다 비우는 청소 좀 하고 이러는 시간이 과연 될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 느꼈어요. 예. 그래 느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돈도 안 되죠. 요양수가. 비현실적인 요양수가. 예. 비현실적인 요양수가. 요거 때문에 그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른 체 하면은, 뭐 저거 안 하다가 뭐 일 터지면 이제 대표자한테 뭐라 하죠. 예.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 체불되면 저 사람이 뭐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했다는 말이 아닌데, 저 사람도 과연 그냥 저거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원래 저래 다 하니까. 그 뭐 이제는 이제 알게 됐겠죠.
현행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은 요양사 1명당 입원자 7.5명의 돌보도를 규정하지만 대다수 요양원이 교대 근무 3교대 근무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7.5명 입원자는 돌봄셈이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어요. 1명당 7.5명이 아니고 1명당 한 8명 정도 돼요. 8명 정도, 10명 정도 이래 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근무가 야간이 더 적거든요. 그 야간에만 이래 보면은 야간에만 보면은 그 한 명당 한 10명으로 잡는 게 맞아요. 낮에는 사실상 이제 낮 근무자가 더 많으니까 그거 한데 그 저녁에는 이제 몇 명이 없어요. 그 저녁에 제가 볼 때는 9명, 10명에 1명이라고 보면 돼요. 낮에는 조금 더 높고 이게 7.5명보다 더 낮고 사실 밤에는 이거보다 더 높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종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누군가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게 시간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는 더 늘어난다. 야, 좋은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는 게 연차를 사용 못해요. 이거는 연차를 사용하면 또 돈이 나가잖아요. 대표자는 연차를 사용하면 또 대표자는 돈이 나가고 사용 못하죠. 한 명 만약에 그 데이 오프 나이트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3명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공동생활 가정 이제 자꾸 예를 들었는데 왜냐면 유닛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3명당 1명으로 이제 하는 게라서 3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풀이라고 필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라고 요거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일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하고 비슷해요. 3일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 못하고 휴게 시간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는 더 늘어난다. 휴게 시간도 없죠. 예, 밥 먹고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밥 먹고 뭐 차 마시면서 앉아 있으면서 어르신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센터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쉬는 건가요? 쉬는 거 아니죠. 예, 그건 근로기준법도 어기는 거죠 사실. 근데 전부 다 그래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왔는 거죠. 예. 예. 이제 다 읽었습니다.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조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가 늘어날수록 돌봄의 질은 저하되고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며 정부가 요양수가를 현실화해 요양원 등이 요양보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분 진짜 누군지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조위원장. 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가 늘어날수록 돌봄의 질은 저하됩니다. 예. 그 저하되죠. 예. 근데 이제 야간에는 제가 이제 주간보호만 하는 이유기도 한데 야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요양보호사 한 명이 거기서도 자기가 그냥 혼자 상주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요양원 큰 데는 또 이제 사람이 뭐 2명이가 20명을 보든 이래 2명이가 20명 보는 건 또 나아요 사실. 왜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근데 한 명이서 10명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뭐 요양원 20명 시설인데 밑에 층에는 그 1, 2층으로 나눠져 있다 이래 봤을 때 1층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이 10명 보겠죠. 2층엔 또 한 명 거기 상주해야 되니까 한 명 보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뭐 공동생활가정도 또 예를 들자면 9명에 요양사쌤이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2명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원장이 저녁에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대표자가 아니면 시설장이 대표이자 시설장이든가. 예. 아니면 뭐 시설장이 뭐 아무 종사자도 안 들어가고 대표자 그냥 저녁에 가든가 뭐 그런 건데 그건 뭐 일반적이지 않죠. 예. 정부가 요양수가를 현실 화훼 요양원 등으로서 이거 잘못됐네. 예. 현실화해 정부가 요양수가를 현실화해 요양원 등이 요양보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분 생각이 저랑 좀 비슷한데 정부가 요양수가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예.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부가 한마디로 이거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제가
이 영상도 지금 찍는 이유가 대표자들 조금 이제 대표자들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종사자분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미리 예방을 했으면 모든 건 예방이 원칙이죠. 뭐든지 예방이 원칙이에요. 예방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방이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무슨 이런 체계나 무슨 제도를 꺼내놓은 게 없잖아요. 계속 그대로 왔죠. 계속 그대로 왔어요. 수가도 뭐 훅높이형 이런 거 없죠. 자기들은 뭐 장기요양 수가가 올라가니 뭐니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돈이 좀 빠진 건 맞는데 다른데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많죠. 굉장히 예산 잡는 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수가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요양수가를 현실화해. 제가 이제 주간보고 하면서 이게 가사를 다 쓰거든요. 가사를 다 쓰는데 가사를 다 쓴 이유가 저는 요양시설에는 직원들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더 적거든요. 종사자들이 더 적기 때문에 위험이나 이제 피로도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시국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차라리 저는 요거를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래 승소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고 저것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소용없어요. 뭐 대표자들도 그래 해도 된다 저래 해도 된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이제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은 이 소송거 이겼거든. 이제 끝이야.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또 져.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운영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영상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터져야 할 게 터진 거 맞고요. 뭐 사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요양시설 관련해서 대표자분들이나 이분들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처음부터 사실 만든 이유는 근데 종사자분들도 아실 건 아셔야 돼요. 아실 건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 앞에 기사가 정말로 잘 나왔는 게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표자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서 종사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대표자들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요양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야 되죠. 예. 사거나 부동산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일을 한 다음에 이건 내 소유니까 내가 너한테 돈 받아서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단은 그래 그러면 난 너희들한테 청구금만 주면 끝나. 그게 그냥 제대로 쓰이는지 모니터링은 하죠. 모니터링은 하지만은 자기들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독을 안 해요. 왜 감독을 안 하느냐? 못 믿겠으면은 이제 전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가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제 일은 해결됩니다. 일이 이제 진행은 되는데 만약에 임금이 제대로 안 나갔을 때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죠. 예,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공단은 돈을 줬기 때문에 난 너희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그러면은
수가를 제대로 주느냐. 아까 그 기사에도 보시죠. 현실화된 수가. 그 말이 제가 가슴에 와닿아요. 진짜. 과연 현실화된 수가를 줄 수 있냐 없냐.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번 시간에는. 이 영상은 사실상 종사자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대표자들이 그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안 알고 그런 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 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돈이죠. 돈 문제죠. 예. 돈 문제인데 여기서 일단 하나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기요양 시설의 대표자가 그냥 나는 내 돈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뭐 요양원에 있을게요. 살 집을 내가 그냥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해야겠다. 이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전부 다 사실상 돈 벌려고 합니다.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선사업이 아니라서 복지라는 그 타이틀이 씌워져 있지만은 자기가 투자를 왜 하겠어요? 투자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면 네 돈 못 준다 이러면 그럼 예를 들어 요양보사 선생님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너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돈 받지 말고 계속 뭐 방문 요양이라 칠게요. 매일 그래 뭐 3시간씩 가가지고 어르신 해드리고 해라. 돈 안 줄 테니까 복지를 위해서잖아. 네 요양보사잖아.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누가 과연 할까요?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럼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어르신들을 위한다 이런 말, 저는 그런 말 뭐 사실상 그렇게 그게 그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기부를 하죠. 말라고 그거 하겠어요? 그냥 기부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왜 하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복지라는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는데 돈 벌려고 이거 돈 벌려고 하나? 뭐 사람들 저거 뭐고 니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이런 말 제일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정페이인데 이건 대표자한테 열정페이를 넘어서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을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가시고 대표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에서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겠죠. 막 바뀌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하는 말이 그 대표자들이 그걸 하면은 너희들 고유번호증 안 받았나? 고유번호증 받았으면은 지금 안 바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인데 고유번호증으로 안 바꾸신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하셨는데 계속 해오신 분들은 고유번호증 비용이 사업인데 비용이 그건데 사업체인데 이걸 누가 왜 돈을 벌어 가야 되노? 돈 안 벌어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한 푼도 벌지 말고 그냥 그거 해라. 어르신들 위해서 그냥 해라. 너 자선사업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말이 됩니까? 요양원 하시려고 하면 뭐 수십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빚내 가지고도 땅 사고 뭐 이래가 건물 짓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 하나요? 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그래 해놔놓고도 만약에 무슨 하면은 물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기부를 할 거예요.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그러니까 누가 하락했나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희도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공무원한테 네 사회복지과 공무원인데 돈 보고 하나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거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수익 구조를 봐야 되겠죠. 왜 수익 구조를 봐야 되냐면은 수익 구조를 봐야지만이 이 사람이 과연 임금을 체불한 건지 체불할 수밖에 없었는 건지 아니면은 알았는데 뭐 어쩔 수 없었는 건지
몰랐는데 뭐 그냥 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공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왜 공생으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양원은 더 심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고시를 보시거나 법제처에 가셔서 고시나 이제 노인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시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약에 뭐 연로하신 분들이 내가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드님이나 뭐 따님이나 이래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은 아 제가 뭐 그 다음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게 나와요. 예. 그걸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계산을 조금 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저 기사에 나왔던 것은 이제 그 하루 통으로 일하고 통 오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인데 세 명의 요양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명의 요양사가 돌아가요. 보통 이제 루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9시부터 뭐 18시 한 명은 그리고 다음 한 명은 또 이제 18시에서 다음 날 6시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날의 시요양사는 휴무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사람이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요게 C가 A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예. B가 C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간 야간이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자가 5인 이상 돼야 돼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야 되죠. 하지만은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이 넘어가면은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면은 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다른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설명을 조금 드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이제 나이트 근무자죠. 예. 낮, 밤, 휴무 이제 근무자가 있는데 나이트 근무자가 뭐 18시에 출근을 해요. 18시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22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야근 근기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야근이라는 건 1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20시부터 다음날 이길 6시까지죠. 예. 그 안에 근무를 했으면은 야간 근로로 보기 때문에 0.5배를 더 쳐줘요. 예. 총 1.5배죠.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 요 표에는 그러니까 그냥 1은 빼고 더해지는 것만 0.5만 일 계산을 해놨어요. 예,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최저시급을 계산을 해놓는 건데 이제 휴게 시간도 일부러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제 최저치로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최저치로 잡아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최저치입니다. 최저로 보는 거예요. 최저로 보는데 노무사한테 가시면 아마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2시에서 23시 휴게 시간이니까 예, 여긴 휴게 시간이니까 왜냐면 4시간당 30분을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8시간 근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휴게 시간을 1시간 줬어요. 예. 그러면은 23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예. 4시간이죠. 예. 4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더해지는 것만 계산을 해놨거든요. 추가로 더해지는 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0.5를 하면은 4시간이 2시간이 되잖아요. 예,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 여기 더해지죠. 예. 낮 근무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1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2시간이 되니까 야간 근무죠. 2시간. 예, 2시간이 더해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길 3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이면서 연장이죠. 야간이면서 연장이죠. 예. 왜냐면 이까지 8시간 근무를 했으니까.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거나 또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거나 또는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하루에 8시간이 됐잖아요. 또는이니까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연장하고 야간이 보면은 더하면 이게 2배가 되죠. 이제 2배인 상황인데 말 그대로 1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예. 2배가 되는데 1은 빼야 되니까 원래 그 근무 시간은 따로 여기 계산을 해놨죠. 예. 해놓으면은 요거는 또 이제 3시간이 됩니다. 연장하고 야간만 했는 거예요. 가산 붙는 거에 대해서만. 예. 3시간이 되죠. 예. 원래 2배야 되는데 6시간이 돼야 되는데 3시간이 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4시간에 30분 휴게 한번 주고, 예. 다음날 9시까지 근무했을 때 연장 1시간이죠. 이게 이제 1시간이 30분 휴게하면은 사실상 이제 2시간 반인데, 이게 지금 연장 1시간으로 잡아놨어요. 예. 요렇게, 왜냐면 최저치로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일단 최저치로 잡아놨어요. 1.25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뭐 그거 한다 하면은, 그냥 그래 하지 말고, 그냥 1로만 보겠습니다. 1로만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거를 그냥 더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건 최저치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총 6시간이 3일 동안 되는 루틴으로 돌아가잖아요. 3일 동안 돌아갑니다. 그럼 3일 동안 총 6시간 정도의 그 연장 시간이 돼요. 6시간 정도로 3일 동안의 연장 시간이 가산 붙는 게요. 6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시간이, 왜냐면 30일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대략적인 계산. 예. 10회니까 60시간 동안 한 달 동안에 이제 연장 근로에 일은 안 했는데 그 금액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60시간 동안. 야간 연장 뭐 이런 경우. 예. 그러면 60시간에다가 최저임금 8,720원을 더하면은 그 52만 3,200원이 되죠. 예, 요만큼 더 줘야 된다. 일단은 그냥 1로 되는 부분을 빼고, 예, 그냥 그 근무했는 시간에 대해서 받는 금액 빼고, 예, 이만큼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노무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빼놨어요. 왜냐면 근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무 시간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한 달에 212시간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휴게 시간을 아닌 걸로 했을 때. 지금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는 휴게 시간 뭐 5시간씩 이래 잡고 뭐 6시간씩 잡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요건 지금 근로기준법 있는 그 상황에서만 휴게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그 시간을 잡아놨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이걸 다 근무로 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한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걸 빼놨어요. 말 그대로 최저치로 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만 했을 때도 사실상 그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그 6일로 쳐도 이제 오프 2번 빼고 일하는 날 4일을 했을 때 그 7시간의 시간을 원래는 더 일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건 주휴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7시간으로 더해가 최저치로 낮춰가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한 50시간 정도 돼요. 예, 주에 이제 근무했는 걸로, 이제 주휴수당 했는 거하고 합친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죠. 예. 이제 지금 이거는 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근무했는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더했는 걸로 하고 치고, 저도 이거보다 높아요, 항상. 근데 이렇게만 해도, 제 말은 이제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주에 이제 요거는 이제 4.345는 이제 달의 평균 주의 수예요. 여기 이제 52.14를 그 평균 연의 주의 수를 그 12로 나눠가 달의 평균 주의 수, 예,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4.345주가 있다, 한 달에 평균에. 그러면은 50 곱하기 4.345 곱하기 8,720원은 189만 4,420원이 되겠죠. 예. 그럼 요것과 요 이제 연장근로 했는 걸 더해요. 더하면은 그 241만 7,620원이 나오죠.
그럼 최저가 이렇게 근무했을 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왜냐면 주휴수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더 올라가는데 제가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봤습니다. 이건 진짜 최저치예요. 말도 안 되는 최저치예요. 이거 노무사한테 갖고 가보시면은 계산해 돌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아는데 이런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오면 요양사 이제 야간 똑같죠. 이 사람들 3명 다. 3명 다 똑같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럼 이 요양사 3명한테 이 금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거는 주휴수당은 근무자가 5인 이상 안 돼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야간이나 연장은 이제 물론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공동생활과정에 제가 예를 들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공생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원이 4명까지 돼요. 왜냐면 자기가 시설장 들어가니까. 시설장 들어가면은 요양사 3명에 뭐 간호사 1명 뭐 이런 식으로 조리원 빼고 밑에 하더라도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그게. 근데 그렇게 된다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공동생활 과정. 예. 보통 조리원이 있어요. 예. 조리원이 있죠. 근데 5인 이상에서 보통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그 밑에는 또 더 힘들고요, 사실상. 더 힘들어요. 근데 요양사를 2명만 써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어떻게 하든 통으로 하루를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든 아니면은 요양보사 3명으로 해서 아까처럼 데이 오프 나이트로 가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장에 야간 보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요양사 3명이 있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예. 이런 경우밖에 보통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조리원은 가산이 되긴 합니다. 가산이 되긴 하는데 야간 근로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월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가산을 안 쓰는 경우로 해가지고 지금 7, 8, 9만 해놨어요. 그 밑에는 더 우울해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웬만해서는. 세도 제가 150 잡아놨는데 뭐 완전 외곽지인 경우 빼놔놓고는 뭐 한 60, 70평 되는 공동생활 과정이 하신다면은 뭐 50 몇 평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또 작게는 잘 안 내주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보다 나가는 비용은 더 들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빚을 내서 하시면 이자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때까지 이제 요거는 그냥 했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연장 이런 거 없이 최저임금만 주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이라고 하셔서 하지만 근로기준법 때문에 제가 이 사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요양사쌤을 이제 쓰는데 이게 최저임금이죠. 예. 182만 2,480 올해. 예. 요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이 9명이 다 찼을 때 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9명이 다 찼을 때 이걸 이제 연장 뭐 이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182만원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369만 얼마의 수익이 난다. 요것도 요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무비 10만원, 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뭐 4대 보험, 요거는 이거 이제 임금이 빠지는 거고, 월임금 요 금액 나가는 거, 예. 식대비는 어차피 다 써야 돼요. 회계상 법이 그러니까 이거 다 나가는 거. 이제 관리비 70만원, 뭐 이거 이래 잡아놨는데 사실 뭐 겨울엔 좀 더 많이 나가죠. 예. 모든 거 다 포함해가 가스, 전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월세 150만원 뭐 이래 잡아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안 돼요, 사실. 예.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자기가 들어갔을 때 9명이 다 찼을 때 이것도 9명이 다 차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 9명이 풀로 계속 다 차 있는 경우는 잘 없죠. 또 뭐 입원하시거나 안 좋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상적인 소리고요. 식대도 7,500원 잡아놨어요. 예. 이것도 좀 사실상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래 잡아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래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가망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 밑에 걸 한번 보는 게 제일 위에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8명일 때로 보는데 현재 이제 실제 평균적으로 이제 9명, 8명이 차 있다 이런 뭐 어르신들이 있다. 뭐 어르신은 9명이지만 입원하고 뭐 이런 경우 많죠. 뭐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 8명으로 본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30일로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금액이 나와요. 손익 합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남는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해놔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 월세에서 좀 그 외곽지이신 분들은 뭐 100만원 줄인다 그래도 한 290몇만 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한다면은 만약 진짜 연장하고 야간 근로를 이제 포함했을 때 이제 좀 있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에서 휴일 관련해서 휴일 근무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에서 근무자가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나 그 방문 요양이나 이런 걸 같이 하시면서 그 종사자가 30명이 넘는 시설이라면 이건 또 변해요. 물론 뭐 겸직해가지고 시설장 간호사 간조가 이제 간호조무사든 뭐 간호사든 간호사는 뭐 가산이 되니까 뭐 그한데 일단 간조로 볼게요. 예. 간호조무사로 하면은 겸직이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다는 게 여기서 이걸 더 버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간호조무사 월급 주니까 그거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없는 그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지금 공생하시는 분들 웃을 거예요. 돈이 이거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서. 예. 그럼 사실상 이게 이 상황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요번에 이긴 그 소송에 관련해서 연장의 야간 근무를 저도 아까 그걸 또 최저치로 잡았어요. 금액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7명 밑에까지 보고 갈게요. 예. 7명일 때는 뭐 이게 26만원 잃어버려요. 예. 뭐 겸직 하시든 뭐 하면은 뭐 16만원 잃어버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할 때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돈 버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그 지출 부분에서 줄어든다면야 이 4대 보험 이런 건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임금대로 나오니까 뭐 다른 부분이 줄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 세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세를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더해질 수도 더 더해지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최저임금 그것도 연장 야간 안 쳤을 때 이렇습니다. 겸직하는 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생을 많이 보시는데 이럴 바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야간을 쳤을 때 그것도 최저치로 노무사한테 가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 최저치로 그 월급으로 쳤을 때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241만 7,620원이 됐을 때 요양사 월급이요. 3명이 똑같죠. 루틴이 똑같으니 돌아가니까 데이 오프 나이트로 갔을 때 그때 그 월급으로 책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그냥 배제하고 볼게요. 예, 그냥 임금만 올려봤어요. 임금만 올려보면은 241만 7,620원을 올려봤을 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시설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시설장 임금이 플러스 돼요. 예. 내가 들어가가지고 버는 돈이 157만 5,106원 연장을 쳤을 때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 최저치로. 예. 이 최저치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번다. 그러면 밑에는 뭐 아무라겠죠. 물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8명일 때 마이너스 찍어요. 예. 8명 최하도. 이렇게 주면은 이제 임금을 주면은 예. 다른 분들도 다 최저임금이에요. 이것도 최저임금이죠, 사실. 야간하는데도 최저임금이에요, 이것도. 돈이 많다고 해요. 그런 건 최저임금이 아닌 건 아니죠. 이게 최저임금이 다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했을 때 이게 8명을 모아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이것도 최저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 그럼 이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 한번 이래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시에 있는 거를 1, 2, 3등급을 다 더해가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1, 2, 3등급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냥 평균 수가죠, 그냥. 예. 뭐 1등급만 다 들어오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 1등급만 다 있는 그런 시설은 이때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2등급만 다 있는 시설도 없었고, 사실. 예. 거의 뭐 7인까지 뭐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뭐 손해돼요, 손해.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공동생활 과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요양사를 적게 쓰고, 예.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당 1명이죠. 3명당 1명이면은 만약에 이제 9명이나 7명까지는 2명 요양사쌤 2분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야간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낮에도 가든지. 야간을 아예 맡아주는 선생님 구하든지. 근데 또 야간을 맡아주는 선생님 구해도 또 비용은 올라가죠. 이래나 저래나 비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요양원은 더 안 낫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양원은 이제 2.5명당 1명이죠. 2.5명당 1명이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2.5명당 1명과 3명당 1명 물론 나누기입니다만 써도 2.5명이 당연히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요양원을 해볼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고 돈이 많으시니까 뭐 그렇게 안 어려운 줄 아시는데 이거 자체도 억수로 어렵다는 거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뭐 겸직하고 이제 병설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는 거 있는데 그것도 남는 걸 할 수가 없죠, 사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뭐 다른 병설한 기관까지 본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아까 기사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케어의 질은 더 떨어진다. 질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현실화된 수가 그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대표자가 남는 게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임금을 주라는 거죠? 제가 8명 되면 예를 들어갖고 이제 잡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은 더 심합니다. 예.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왜냐면 돈이 자꾸 도니까. 예. 못 느낄 뿐이지. 만약에 연장근무를 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치워버리고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쳐버린 상태에서 주휴수당도 올라가고 휴일 가산도 적용되고 거기다가 연차까지 하면 이게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그냥 운영하게 놔두는 시설이나 이 관계부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죠? 아예 이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대표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자기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똑같아요. 저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선고만 됐는 거지. 여기 판례가 나왔다는 것 뿐이지. 지금껏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왜 관계부처에서는 이걸 모른 척 하고 계속 있냐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데, 에이, 그 가들이 모르겠지.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던데, 한 센터에, 저는 한 센터에 그 장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도, 그런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 고용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는 빼놓죠. 지자체는 왜냐하면 계산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치죠. 건강보험공단은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려야지만이 장기요양 그 회의를 해가지고 수가를 이게 책정하잖아요. 책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아예 안 보고 지나가는 건지.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자기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왜 팩스 한 통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안 하고 그런 걸 왜 계도를 안 하는지,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게 그 관계부처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대표자들 대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이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같이 종사해도 이런 계산을 안 해보신다든가 이러면은 대표자를 쓰레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임금 체불자. 저 인간은 요양시설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돈도 안 주고 보나마나 케어는 뭐같이 하겠지, 이렇게 됩니다. 참 아무런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 수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이것보다 더 아래면 아래지 위에는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그렇게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 나올 수도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진짜로 극히 드물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표자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어 놓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면은 이 일 가지고 만약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백번 그럴 거예요. 장기요양 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다, 다 쓰레기고 저거들이 돈 다 착취하고 그런 범죄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임금도 체불하고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무슨 소송을 하신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만의 책임인가? 이것이 관계부처는 과연 모른 체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관계부처에 그 화살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자기가 잘 벌면, 저도 이게 단순해요, 사실. 아주 단순한데, 내가 잘 벌어서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남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한테 제대로 된 거를, 물론 해야 되죠. 예, 법은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 한데, 남한테 제대로 못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치는 거랑 심심해가지고 빵을 훔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요양시설 관련해서 좀 무료가 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길 바랬어요. 7년 전에요. 7년 전에 진짜로 왜냐면 저희도 요양 선생님들 이렇게 밤에 같이 있어 보면은 힘들어요.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 엄마 같은데도 그렇게 막 일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힘든 사람, 완전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막 이래 몸으로 써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힘들고 관절 같은데 인대 같은데 다 늘어나고 다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물론 대표자들도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부터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대표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그 적용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망합니다. 제가 볼 땐 그냥 망합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적용되면 적용되는 거고 안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판례에는 적용이 된 거죠. 그냥 그러면 저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가면은 이거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안 하는 게 맞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수가를 뭐 올라간다든가 수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 돈을 지불할 수가 없죠. 왜냐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들어오질 못하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오시고도 뭐 종사자분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들 많이 번다. 돈 많이 벌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벌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뭐 많이 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놨는 저 비용 때문에. 근데 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비용인데 저 임금이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은 막 300만원 막 300 몇십만 원까지 넘어간다면은 4대 보험이나 그 각종 세금이나 퇴직금을 이런 것까지 더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열악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은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또 아니고 종사자분들 그 아니면 다른 모든 분들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사업은 이 분야는 이제 계속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이 아마 이 대두가 될 겁니다.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그 무슨 진짜 풍파가 일어날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데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관계부처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무슨 청원을 하든 뭐 질의를 하든 이래 하는 게 사람 수가 안 돼 가지고 힘이 없어요. 장기요양 여기 시설에 이제 종사자들의 90%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인데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들께서 이런 부분을 공단에 건의를 해주시든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뭐 강요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금 체불에서 그 억울한 감정을 느끼듯이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놨는데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터져가지고 니 이제 임금 제대로 안 주면은 이게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죠. 뭐 답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망하거나 그냥 접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런 얘기를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에서 뭐 크나큰 법칙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하는 게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지금 7년 전에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해주길 바랬기 때문에
저도 뭐 주간보호만 지금 하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요양시설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공생하는 길을 좀 더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리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뭐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이 분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주간보호 아닌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영상 봐주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고요. 그 뭐 주간보호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전반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장기요양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